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저는 잠들기 전 가볍게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고요한 밤길을 음악을 들으며 걸을 때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더라고요. 보통 집 주변을 걷는데 오늘은 조금 더 걸어서 도심 속 작은 공원을 찾아왔는데요. 예쁜 밤 조명에 기분이 더욱 좋아졌답니다. 역시 밤은 분위기죠.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호박개와 돌고양이. 옛날에 만석궁 부자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야무지고 단단한지 살을 만져보면 꼭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돌고양이는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석군이 그만 덜컥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약저약 다 써봐도 차도가 없어 식구들이 모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하기를 그런 병에는 돌고양이를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돌고양이를 잡아다 묶어 놓았습니다. 이튿날 죽여서 약으로 쓰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만석군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으로 쓸 고기만 조금 얻으면 되니까 굳이 죽일 필요까진 없겠지. 그냥 엉덩이 살을 조금 떼어내고 꿰매주자. 차마 고양이를 죽일 수 없던 만석군은 고양이를 단단히 묶어놓고 엉덩이 살을 조금 베어내고는 상처를 꿰맨 다음 풀어주었습니다. 야옹! 풀려난 고양이는 하얗게 눈을 뜨고 만석군을 노려보더니 훌쩍 담을 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양이 고기를 먹은 덕분인지 만석군은 그 뒤로 곧 병이 나았습니다. 돌고양이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식량을 얻으러 온 거였습니다. 인심이 좋았던 만석군은 스님의 바랑이 꽉 차도록 시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살이 끼었군요. 살이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산 것을 모질게 다룬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석군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몇 년 전에 돌고양이 살을 베어 먹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스님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돌고양이가 앙심을 품었나 봅니다. 몇 년 동안 해물만 먹고 힘을 길러서 얼마 뒤에 시주님을 해치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만석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옛날부터 고양이가 앙심을 품으면 사람을 해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양이가 해물을 먹으면 힘이 엄청 세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날 방법은 없겠습니까? 만석군이 간곡히 물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돈을 한 짐 싣고 북쪽으로 가십시오. 가다 보면 개를 파는 집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 호박개를 파는 집을 찾으세요. 그리고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주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고 그 개를 사오십시오. 반드시 3마리를 사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묶어두지 말고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개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요. 이튿날 만석군은 스님이 시키는 대로 북쪽으로 갔습니다. 정말 개를 파는 집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만석군은 집집마다 다니며 호박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런 개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 만석군은 지칠 대로 지쳐 어떤 허름한 집에 들어가 호박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호박개는 왜 잤습니까? 저기 있는 개가 호박개요. 주인이 가리키는 개는 눈곱이 덕지덕지 낀 주먹만한 개들이었습니다. 저런 개들이 어떻게 돌고양이를 이길까 싶었지만 스님이 한 말도 있고 해서 만석군은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3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런 다음 집안에다 개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한 놈은 대문간에서 자고 한 놈은 중문간에서 자고 한 놈은 마루 밑에서 자는 거였습니다. 만석군은 개들에게 뼈다귀며 고기며 맛있는 것들을 잔뜩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개들은 그런 것은 거들떠도 안 보고 찹쌀죽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나더니 파란 불빛이 길게 뻗쳤습니다. 그러더니 도깨비 불 같은 것이 휙 만석군의 집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석군은 얼른 식구들을 딴 집으로 보내고 다락에 올라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 퍼런 불빛을 뚝뚝 흘리며 덩치가 호랑이만한 것이 대문 안으로 불쑥 들어서는 거였습니다. 바로 돌고양이였습니다. 돌고양이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소름이 오싹 돋으면서 솜털이 부스스 일어섰습니다. 만석군은 대문간을 쳐다보았습니다. 호박개가 돌고양이를 막아주려니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호박개는 고양이가 들어가든 말든 그냥 엎드려 있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양이는 중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중문을 지키는 개도 마찬가지로 엎드려 있기만 했습니다. 돌고양이는 앞마당을 가로질러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마루 밑을 지키고 있던 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녀석이 이길 수 있을까?
만석군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덩치는 작아도 어찌나 날쌘지 호랑이만한 돌고양이랑 붙어서 한참 동안 싸우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싸웠을까? 호박개가 슬슬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문을 지키던 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번개같이 달려와 돌고양이를 물고 늘어지는 거였습니다. 먼저 싸우던 개는 도로 마루 밑으로 들어가 죽은 듯이 엎드려 있고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지치니까 이번에는 대문을 지키던 개가 일어나 돌고양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다 세 마리가 한꺼번에 덤비니 아무리 센 돌고양이라고 해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뿌옇게 셀 때쯤 돼서 돌고양이는 그만 크앙 소리를 내며 죽고 말았습니다. 다락에서 내려온 만석군은 돌고양이를 불에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개들 중에서도 한 마리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만석군은 죽은 개를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두 마리의 호박개도 어디론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그 개들을 찾으려고 만석군은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산신령과 구미호. 옛날 어떤 젊은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냇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냇물을 건너려고 보니 웬 사람 둘이서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자라 한 마리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아, 우리 둘이서 이 자라를 잡았는데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몰라서요. 이 친구는 이렇게 자르자 하고 나는 저렇게 자르자 하고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배를 뒤집고 다리를 버둥거리고 있는 자라가 몹시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한테 그 자라를 파시지요. 젊은이의 말에 두 사람은 순순히 자라를 내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불쌍한 자라를 냇물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냇물을 건너려는데 쌩하고 바람이 불어오더니 머리에 쓴 갓을 걷어가 버리는 거였습니다. 봤더니 솔개란 놈이 갓을 물고 날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놔라, 이놈아, 내가 내놔. 젊은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솔개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 금강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경치가 끝내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갓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보다 금강산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금강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니 산중에 집이 한 채 있는 거였습니다. 이 집에는 또 뭐가 있을까? 가까이 가봤더니 머리가 허연 노인이 풀뿌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어인일로 이 산중에 들어왔는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금강산 구경은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이왕 왔으니 천천히 구경이나 더 하고 가겠다 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는 수 없구먼. 하지만 내 말을 명심하게. 구경을 하더라도 잘 지은 기와집에는 들어가지 말고 젊은 색시가 주는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게나. 젊은이는 알겠다고 한 뒤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내딛는데 마침 산중에 불이 환한 집이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그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낮에 만난 노인이 기와집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다른 집도 없고 해서 젊은이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쁘게 생긴 색시가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젊은이는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들어오십시오. 공손하게 젊은이를 맞아들인 색시는 저녁밥을 준비해 오겠다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이윽고 밥상을 차려온 색시는 젊은이 앞에 밥상을 내려놓고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배가 고팠던 젊은이는 얼른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에 담겨 있는 밥이 아무래도 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사람 손톱이며 발톱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국그릇을 들여다보았더니 국그릇 속에는 머리카락이 둥둥 떠 있는 거였습니다. 젊은이는 그제야 낮에 만난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젊은이는 밥을 먹는 척 하면서 그것들을 소매 속에 숨겼습니다. 색시가 눈치를 채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한참 있다가 들어온 색시는 상을 가지고 나가면서 젊은이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젊은이는 일부러 하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색시가 이불을 펴주면서 편히 주무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젊은이는 자는 척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밖에서 슥슥슥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젊은이는 가만히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꼬리가 9 달린 여우가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기절밥을 먹고 기절을 했나? 혼절국을 먹고 혼절을 했나? 그제야 젊은이는 자기가 구미호 굴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며 기절을 한 척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우가 스르르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젊은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젊은이는 눈을 꼭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에 100개째 간을 빼먹게 되겠군. 이렇게 말하더니 여우는 갈아놓은 칼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젊은이는 미리 봐둔 뒷문으로 재빨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펄쩍펄쩍 뛰며 뒤따라 오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젊은이는 마음속으로 외치며 힘껏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저만치에 어제 갔던 노인의 집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젊은이는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가 노인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구미호는 둔갑도 잘하고 도술도 잘 부려서 상대하기 어려워. 자네가 살 길은 자네한테 달렸네. 지금까지 죽을 목숨을 살려준 일이 없는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가만 생각하다 자라를 살려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잘 되었네. 그럼 이걸 그곳에 가서 던지게. 노인이 글자를 적은 종이를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죽을 힘을 다해 자라를 놓아준 냇가로 달려가 노인이 준 종이를 냇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냇물이 쫙 갈라지더니 백마를 탄 아이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은희께서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아이가 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젊은이가 살려준 자라는 용왕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그간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이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오더니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구미호가 나타나면 이것을 던지세요. 칼을 받아든 젊은이는 다시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노인이 살던 집에서는 노인과 구미호가 한창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다시 젊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반드시 내 놈의 간을 빼먹고 말겠다. 구미호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 거렸습니다. 젊은이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구미호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벼락이 내리쳐 구미호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목숨들을 죽인 벌이다. 다음 생애에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거라. 노인은 새까맣게 타버린 구미호를 묻어주며 말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은 산신령이었습니다. 자라와 산신령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노루가 된
동생.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오누이가 살았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산길을 가고 있는데 동생이 목이 마르다고 자꾸 칭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들어서 어디를 찾아봐도 먹을 물은 없었습니다. 동생은 너무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나가 놀라 이리저리 둘러보았더니 바로 앞에 있는 노루 발자국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거였습니다. 누나는 얼른 노루 발자국에 고인 물을 동생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생이 부르르 진저리를 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노루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를 어째, 이를 어째. 누나는 노루가 된 동생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마침 사냥을 나온 원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노루를 붙들고 울고 있소? 누나가 울면서 사정을 말했더니 원님은 누나와 노루 동생을 함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원님은 마음 착한 누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루 동생이 살 집도 잘 지어주었습니다. 누나는 날마다 노루 동생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잘 돌봐주었습니다. 하루는 원님이 사냥을 떠나면서 누나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아무도 집안에 들여놓지 마시오. 그런데 원님이 떠나고 며칠이 지났을까 어떤 할머니가 대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이 불쌍한 늙은이한테 밥 한 술만 주시오. 누나는 대문을 꼭 닫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으니 다음에 오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밥 좀 달라며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는 할머니가 불쌍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누나는 할머니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기 반찬만 쏙쏙 집어 먹더니 뒤뜰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배도 부르니 연못 구경 좀 시켜주시오. 누나는 할머니를 데리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연못가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할머니가 누나를 떠밀어서 연못물에 풍덩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펄떡, 펄떡, 펄떡 3번 제주를 넘더니 할머니가 누나로 둔갑하는 거였습니다. 노루 동생은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마구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마침 원님이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노루 동생이 왜 저러는 거요? 원님이 묻자 가짜 누나는 시치미를 딱 대고 말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빨리 죽여버려요. 원님은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렇게 아끼던 동생을. 제정신일 때나 동생이지.
저렇게 미쳤을 때는 빨리 죽여야 돼요. 노루 동생은 울며 불며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노루 집을 부수고 뛰쳐 나왔습니다. 노루 동생은 연못 앞으로 막 뛰어가더니 물속을 들여다보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원님이 보니 암만 해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연못물을 퍼내어라. 연못물을 다 퍼내니까 물 밑에 가라앉은 누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누나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노루 동생은 너무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나, 누나! 노루 동생 입에서 사람 말이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그 순간 노루 동생은 부르르 진저리를 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누이는 어찌나 기쁜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짜 누나는 이걸 보고 재빨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얼른 화살로 탁 쏘아 죽였는데 가서 보니 사람이 아니라 여우였습니다.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못된 짓을 했던 것이랍니다. 그 후로 오누이는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천년 묵은 지네. 옛날 어느 산골에 약초를 캐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총각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날마다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 파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총각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총각은 열심히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너무 깊은 산중으로 들어왔구나. 총각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 보니 오히려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주인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럭 겁이 난 총각은 쉴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리저리 산속을 둘러보니 저만치 앞에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거였습니다. 살았구나 생각하며 총각은 서둘러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조그만 오막살이 초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총각은 다짜고짜 그 집으로 들어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처자가 총각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총각은 처자가 차려온 저녁밥까지 얻어먹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밥상을 차려온 처자가 총각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약초를 캐면 돈을 얼마나 버시나요? 얼마 벌지 못한다고 대답했더니 이번엔 가족은 몇 명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처자가 그럼 나하고 같이 살아요. 무신날에는 마당이나 쓸고 장날에는 장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주면 10냥씩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장가도 못 간 총각이 돈도 벌고 예쁜 처자랑 같이 산다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총각은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총각은 처자랑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무신날에는 마당이나 쓸고 장날이 되면 장에 나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랑은 장에서 우스운 꼴을 보았습니다. 웬 꼬마가 낙이 목에다 다는 방울을 모자에 매달고는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그 이야기를 각시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각시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다음 장날 또 그 꼬마를 만나거든 반드시 뒤를 밟아 어디에 사는지 알아오세요. 다음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어슬렁어슬렁 장 구경을 다니던 신랑은 지난번에 봤던 꼬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조심조심 꼬마의 뒤를 밟았습니다. 꼬마는 자꾸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꼬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황한 신랑이 두리번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때 불쑥 꼬마가 신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신랑은 자기도 모르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습니다. 꼬마가 신랑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자꾸 내 뒤를 따라와요? 아니, 음, 뭐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꼬마가 말했습니다. 누가 내 뒤를 따라가 보라고 했지요? 그, 그걸 어떻게? 눈도 깜짝 않고 신랑을 쳐다보던 꼬마는 말했습니다. 아저씨랑 사는 그 각시 사람 아니에요. 천년 묵은 지네예요. 뭐, 뭐라고? 오늘 저녁 그 지네가 아저씨를 잡아먹을걸요? 신랑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꼬마는 신랑에게 살아날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에 가거든 독한 담배를 사세요. 그리고 온몸에 담배찐을 바른 다음 살며시 집으로 들어가서 몰래 방 안을 들여다봐요. 지네가 보이거든 담배를 피워 연기를 문구멍으로 뿜어 넣으세요. 그럼 지네가 죽을 거예요. 지네가 죽기 전에 담배 연기를 내뿜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알았지요? 신랑은 꼬마가 시키는 대로 담배를 샀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담배찐을 발랐습니다. 살그머니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뒷문으로 들어가 문구멍으로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정말 커다란 지네가 방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네를 죽이려면 담배 연기를 뿜어야 한다고 했지.
신랑은 주머니에 든 담배를 만지작 거렸습니다. 그런데 비록 지내라고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같이 산 각 씨를 차마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신랑은 냇가에 가서 몸에 묻은 담뱃진을 깨끗이 씻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해는 다시 예쁜 각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해라는 걸 알았소. 그래, 오늘 밤에 날 잡아먹을 테요. 그러면서 신랑은 꼬마를 만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각시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오늘 당신이 본 그 꼬마는 천년 묵은 구렁이랍니다. 내 남편을 죽인 놈이지요. 원수를 갚으려고 나는 이곳에 숨어서 오랫동안 그놈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제 그놈이 사는 곳을 알았으니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지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신랑은 어리둥절해서 각시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놈과 싸울 때 힘껏 고함을 질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놈을 죽일 수 있어요. 신랑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각시는 신랑에게 인사를 하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신랑은 각시를 따라갔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으슥한 산속에서 꼬마와 각시가 만났습니다. 신랑은 풀숲에 숨어 둘의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해가 몰리는 거였습니다. 신랑은 자기도 모르게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뒤엉켜 싸우던 구렁이가 고함 소리에 놀라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틈에 진해가 구렁이의 목을 콱 물었습니다. 그래서 진해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한을 다 풀었습니다. 당신은 이 길로 우리가 살던 집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괴짝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각시는 신랑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신랑은 터덜터덜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보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괴짝 하나가 동그마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괴짝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랑은 아주 잘 살았답니다. 호랑이 잡는 망태. 옛날 어느 곳에 부모도 없이 혼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밭 한 떼기 없이 남의 땅을 부쳐먹고 살자니 도저히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봐야 이리저리 다 빼앗기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에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돌이 보찜 장수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총각은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이 장사를 알 턱이 있나? 그래서 무작정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쥐꼬리만큼 있던 노잣돈마저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터덜터덜 걷다 보니 아뿔싸 산속에서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호랑이 밥이 되기 전에 쉴만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저 아래 깜빡깜빡 불빛이 보였습니다. 총각은 그리로 갔습니다. 주인을 찾으니 머리가 허연 노인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하룻밤만 재워 주십시오. 총각이 부탁을 하니 노인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총각은 노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망태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총각이 물었습니다. 그건 뭐에다 쓰는 겁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생기지. 노인의 말을 들은 총각은 귀가 쏠깃해졌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기로 치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라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총각이 말했습니다. 노인도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얼른 망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다짜고짜 망태 주둥이를 꽉 묶어버리더니 장대에 망태를 꿰어매고는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더럭 겁이 난 총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없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큰 나무 아래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는 망태를 나뭇가지에 턱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망태 밑에 삐죽삐죽한 말뚝을 박았습니다. 말뚝을 다 박고 난 노인은 총각을 두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이 산중에 저 혼자 두시고 가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총각이 소리를 질러도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총각은 영문도 모른 채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총각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성긴 망태의 틈새로 시퍼런 불덩어리들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너무나 무서워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어흥, 어흥. 시퍼런 불덩이는 바로 호랑이들의 눈이었습니다. 호랑이들은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총각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총각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제 호랑이 밥이 되어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망태 속에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노인이 돌아와 총각을 풀어주고 난 후에야 총각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총각이 매달려 있던 나뭇가지 아래에는 호랑이들이 말뚝에 찔려 죽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총각을 미끼로 호랑이를 잡으려 했던 거랍니다. 노인은 밤새 죽은 호랑이를 반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총각은 죽은 호랑이를 팔아서 부자가 되었답니다. 비록 무서움에 떨긴 했지만 노인의 말대로 망태 속에 들어가서 좋은 일이 생겼으니 결국엔 잘된 일이었답니다.